자,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어, 일단 어제 경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단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다 얘기를 해드렸지만 해축은 고배당 위주로 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크레몬의 무, 알라베스 무, 저는 이제 웨스트햄까지 무를 봤던 상황인데 뭔가 이제 승패로 갈린다면 브랜드포드보다는 웨스트햄이 이길 것 같아서 다폴드에 이제 브랜드포드 2프렌도 데려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원정팀이 이겼더라고, 브랜드포드가. 그리고 세 개 중에 잘 골라갔다. 크레모네, 알라베스, 무승부 해서 무승부도 적중을 했고, 배당이 무승부 치고는 높진 않는데 그래도 뭐 7.7배면 상당히 괜찮은 배당이고, 2순위, 그러니까 1순위를 어제 데려갈 게 없어서 억지로 이제 막 다폴더로 끼워 넣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고 나니까 뭔가 적중해도 적중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이제 배당을 좀 높인다고, 뭐 발렌, 프렌, 그리고 어디였더라? 그 샤르자 반대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걔네 프렌, 그리고 뭐 오버, 원래 알 아을리도 이제 오버를 집어넣으려 했는데 뭔가 조금 불확실해서 이제 안 갔더니 그것도 오버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2순위 4.2배, 뭐 무승부 조합 7.7배, 어제 세 조합 중에 두 조합을 적중했기 때문에 뭐 1순위는 배당이 얼마 안 됐어요. 한 2.5배도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건 아쉽게도 앞 경기 첫 경기가 틀리는 바람에 이제 아마 1, 2번이 틀렸을 거예요. 그 2프레임 갔던 게. 그래서 역시 배당 대비 2프레는 어제는 그냥 이제 갈 게 없어서 간 거고, 원래 그렇게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1순위 적중하고 틀렸으면은 좀 애매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2순위랑 이제 뭐 약간 고배당 근처에 있는 무승부가 적중했기 때문에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출발이 좋은데 뭐 마무리를 잘해야겠죠. 항상 마무리가 중요한 거니까 출발만큼이나 해서 오늘부터 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챔스가 있고, 모레는 유로파 컨퍼런스가 이제 36경기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모레, 그리고 내일은 아마 좀 일찍 시작할 수도 있어요. 12시에 하고 빠르게 마무리한 다음에 아마 저녁에 와서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다. 내일은 오늘처럼 이제 뭐 3시나 4시쯤에 오진 않고, 온다면 빠르게 와서 두 번을 하든가, 아니면 뭐 한 5시, 6시에 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경기들을 보면은 이제 뭐 물론 오늘도 아침이 있긴 하지만 이 내일이 경기가 이제 회차가 바뀌면서 내일 경기는 좀 오늘 해축에 비해 좀 적습니다. 챔피언십 경기도 오늘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내일은 다만 이제 7시에 아침이 시작하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일찍 할 수 있으면 일찍 하고, 아니면 좀 늦게 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어, 무승부, 역시 무승부는 되든 안 되든 계속 꾸준히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만약에 이제 애매했다고 해서 그냥 건너뛰자 했으면은 아쉬웠을 건데, 역시 다 결과론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잘 골라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아침은 그냥 가볍게 보고 이 메인은 챔스랑 챔피언십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멜버른 시티 불이라면 사실 4시 45분 경기이기도 하고 안 갈 확률이 큽니다. 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저번에 후원하신 거구나, VOD에.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멜버른 시티하고 불이람 먼저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둘이 상성이 있더라고요. 저 그 경기를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 멜버른 시티가 홈에선 지고 원정에선 이겼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주고 받았는데, 자, 이게 여기도 이제 아챔이 서부랑 동부랑 나눠져서 이제 8위까지 이제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아직 초반이긴 합니다. 초반인데 멜버른 시티는 그 두 경기 다 졌고 브리람은 1승 1패로 일단은 브리람이 출발이 좋긴 합니다. 그리고 멜버른 쪽 보면은 이제 공격에 물론 뭐 나머지 선수들이 많긴 하지만 부상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브리람은 부상 중이거나 회복 중인 선수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출전 여부는 브리람이 출전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서 아예 결정을 하는 멜버른 시티보다는 조금 더 괜찮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시간대가 다르기도 하고 저는 보통 시간대 다르면 굳이 추천을 드리지는 않거든요. 아주 완벽한 경기가 아니고선 그 느낌이 오는 경기가 아니고선 그래서 멜버른 시티 브리람은 일단 홈이기 때문에 멜버른 시티가 지난번 웨스턴 시드니하고의 경기 1대1로 비기기도 했고 리그 경기에서 그리고 최근 이제 두 경기 득점 없이 지긴 했지만 상대가 좀 강하긴 했습니다. 산프이로 빗셀고베 물론 브리람도 이제 서울 원정이라든가 뭐 조르다 상대로 이기긴 했는데 그래도 이건 멜버른 승무 보면서 굳이 가고 싶지는 않은 경기다. 언오버로 치면은 멜버른도 득점이 저조하기 때문에 뭐 언더 가야 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승무 보고 넘어갑시다. 저는 건드리진 않겠다. 다폴드에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청두 룽청 대 조르다. 자, 이 두 팀은 이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청두 룽청이 아마 이번에 올라와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조르다가 아직 1승이 없더라고요. 1무 1패. 그리고 청두 룽청이 지금 공격의 부상이 지금 애매한 선수가 한 명이 있긴 합니다. 팀 내에 골이 두 번째로 많긴 하거든요. 10골로. 그리고 조르다도 마찬가지로 브라질 선수가 지금 부상이 좀 애매해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얼추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청두 룽청이 홈에서 잘하더라고요. 최근 뭐 리그에서도 그렇고 지난번 강원도 잡았고 울산 원정도 좀 아쉽게 이제 역전을 당하긴 했는데 조르다도 이제 못하는 팀이 아니거든요. 지난 브리람전도 이제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고 해서 조르다도 이제 리그에서 흐름이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청두릉청이 홈이긴 하지만 지난번 이제 강원하고 비교했을 때 점유율은 많이 밀렸거든요. 그리고 조르다 같은 경우에는 브리람전 사실 선제골 놓고 진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때 슈팅이나 유슈팅 점유율도 더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해서 제가 볼 때는 뭐 확률로 보면 조르다 2프렌이 가장 좋은데 배당이 안 나오잖아요. 1.07. 조르다 프렌 보겠습니다. 프렌. 근데 조르다 프렌도 사실 배당이 떨어져서 1.591 대 메리트가 있지 그렇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두룬청이 홈인 만큼 아마 무승부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오늘 아침만 있으면은 갈 게 없기 때문에 확률을 좀 더 높여서 이제 프렌을 가겠지만 다폴더 데려갈 거 아니고서는 그냥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해서 뭐 무승부 쪽을 노려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매번 후원하고 이게 나가버리시네. 일단 후원 감사드리고 오늘은 방송이 끝나는 대로 방송하고 오늘은 좀 일찍 켰기 때문에 지금 아침을 만약에 7시 경기를 가게 된다면 6시까지 보내드리고 아침 경기를 굳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넉넉하게 한 8시? 저는 좀 늦게 가는 편이기 때문에 뭐 유튜브도 이제 뭐 아침 일찍 올릴 수는 없고 방송 후에 이제 올라가는 시스템이라서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뭐 빨리 가거나 늦게 가거나 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배당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배당이 올라가면서 이득을 볼 수도 있어서 루틴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루틴이 약간 이제 뭐 습관이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엔 더 촉박했는데 그나마 좀 나아진 겁니다.
그래서 방종하는 대로 마무리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감사드리고, 자, 울산 대 쌈포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 점점 마음에 안 들더라고. 지난번에 이제 세레머니 한 것도 봤는데 전 크게 관심이 없어서 이제 몰랐었는데 평판이 예전부터 뭐 좋진 않았다 하더라고. 대충 이제 축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자, 울산이 지금 리그에서의 그 순위를 보면은 강등권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그 강등권 라인 중에서는 그나마 승점이 높긴 한데 수원FC랑 2점 차. 만약에 제주가 좀 더 쫓아온다면 모르죠. 근데 남아있는 잔여 경기가 5경기밖에 안 돼서 모릅니다. 그래도 아직. 대구는 솔직히 좀 빡세긴 하거든요. 13점 차라. 근데 제주까지는 딱 3경기면은 따라잡을 수 있어서 뭐 전패하지 말란 법은 없죠. 일단 울산이 지난번에 그래도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다. 5경기 만에. 뭐 그렇다고 울산이 냉정하게 얘기하면 패배가 많진 않거든요. 무가 워낙 많았어가지고 최근 5경기 중 4번을 비겼고 그 이후에 김천상무한테 치고 이제 광주를 잡은 건데 아챔으로 보자면 청두 룽청한테도 역전승을 했고 상하이 선화하고도 비겨서 좋지는 않습니다. 뭐 패배가 없긴 하지만 왜냐면 쌈푸이로가 워낙 이제 잘하기 때문에 물론 리그에서 지금 우승 경쟁에서는 조금 이제 좀 빡세긴 하거든요. 가시마하고 7점 차라. 쌈푸이로도 남아있는 잔여 경기가 이제 한 4경기라서 가능성은 있지만 산술적으로 쉽진 않다. 다 이기고 이제 남은 경기 결과들을 이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우승까지는 좀 빡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일단 그러면 쌈푸이로 입장에서는 지금 얘네가 이제 대회가 진짜 많거든요. 일본 리그컵 뭐 2개나 올라갔고 아챔에 리그까지 다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리그를 사실상 우승하기 힘들다 하면은 아챔에 좀 집중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챔 성적이 좋아요. 지금 그 비교했을 때 울산하고 비교했을 때 둘 다 1승 1무로 갔긴 한데 요새 울산이 그렇게 좋진 않죠. 쌈푸이로가 아무리 원정이라 할지라도 요새 그 10경기 연속 무패 중입니다. 아챔 리그컵 포함해서. 뭐 울산도 패배가 많지는 않긴 해요. 최근에 한 7경기 중에 한 번밖에 안 졌으니까 나름 이제 홈에서는 예전보다 패배도 많이 없고 그래서 울산도 쉽게 질 것 같진 않긴 해요. 다만 이제 그 차이죠. 프렌 쪽으로 갈지 아니면 무승부 쪽으로 갈지 아니면 언오버로 갈지. 일단 울산이 홈에서 최근에 그래도 득점은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청두 룽청한테 선제골 내줬던 거 생각하면은 저는 쌈푸이로 승부 쪽을 봐야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 쌈푸이로도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울산에 지금 뭐 말이 많다. 뭐 울산이 뭐 경기력이 좋지 않다. 뭐 지금 이슈가 많은데 그런 것까지 이제 뭐 이 분석에 이제 뭐 반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잡음이 있는 경기들은 굳이 갈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뭐 나는 울산이 요새 하는 꼴이 이제 너무 보기 싫다. 아니, 울산 반대 가야겠다. 분석에서는 냉정하지 못한 거죠. 뭐 물론 그렇다고 쌈푸이로가 못하는 건 아닌데 냉정해 보면 울산이 홈에서 최근에 3경기 무패고 어쨌든 흐름은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울산이 프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울산 2프렌이 확률적으로는 더 높은데 저는 이런 경기는 굳이 승무패 다 나올 수 있어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언오버도 다 나올 수 있어요. 뭐 언더든 오버든 둘 다 흐름은 좋다. 다만 이제 쌈푸이로가 조금 더 좋을 뿐인데 원정이라는 점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가실 분들은 뭐 참고하시고 만약에 제가 가게 된다면 패스를 하긴 했지만 청두룽청도 뭐 무승부를 보는 입장에선 오늘 7시 경기가 이 2경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또는 패스로 적을게요. 굳이 간다면 어제 이제 무승부 맛을 좀 봐서
오늘도 이제 살짝 발을 한번 담가볼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상하이 하이강 그리고 마치다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다는 리그에서 초반에 성적이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7인가 8위까지 떨어졌고, 뭐 우승은 이제 물 건너갔죠. 자, 일단 마치다는 최근에 이제 승리가 많이 없습니다. 리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전에 비해 예전엔 승이 훨씬 많았는데 최근엔 무승부나 좀 패가 늘어난 상황이고, 뭐 그렇다고 패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FC 서울하고 조르다 원정에서 비겼기 때문에 아직 패배는 없다. 그리고 상하이 하이강은 1무 1패입니다. 실점도 많고. 다만 이제 원정이라는 점이 조금 걸리는데, 마치다가 이제 뭐 공격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들이 몇 명이 있는 것 같고, 상하이 하이강은 그게 크죠. 구스타보의 퇴장. 아마 지난번 산포유로전 퇴장 같은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많은 골을 넣은 건 아닙니다. 레안드로하고 가브리엘 이 선수가 이제 1, 2위이기 때문에 전북에 있었죠, 구스타보. 자, 그러면 일단은 뭐 마치다가 아무리 이제 뭐 1승 1무로 2무로 패배가 없고, 상하이 하이강이 이제 승리가 없긴 하지만 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의 배당을 받을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다가. 그러니까 상하이 하이강도 멤버 보면은 나쁜 것 같지 않아요. 뭐 전체적인 뭐 득점력으로 볼 때도 전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고, 지난번 산포유로전도 결국엔 비겼잖아요. 산포유로 원정에 비길 정도면, 그리고 그때 이제 뭐 퇴장은 어쨌든 1대1 상황에서 퇴장을 당한 거고, 뭐 슈팅도 많이 밀리고 점유율도 밀렸지만 마치다 원정을 그렇게 막 믿을 수가 없다. 뭐 지난번에 PK를 놓친 게 아쉽긴 하죠. 그 조우르다전 그거 넣었으면 이겼는데, 근데 점유율은 밀렸고 슈팅이나 유효 슈팅도 뭐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살짝 우세할 정도라서 전 이거 당연히 홈 위주로 보죠. 2프렘 보겠습니다. 우선순위 1.39.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배당을 높인다면 프렌 정도까지, 뭐 상하이 하이강의 이제 역배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도 홈이면은 프렌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이제 하나 깜빡하고 있었던 게 있다. 지난번 빗셀 고베전. 지금 빗셀 고베하고 그 마치다의 순위를 보면은 큰 차이는 없거든요. 뭐 득점은 오히려 마치다가 더 높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때 상하이 하이강이 홈에서 슈팅이나 유효 슈팅은 별 차이 없었어요. 점유율도. 근데 결국 골을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레안드로가 나왔었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생각하면 비슬고베한테 이제 전반에만 3골을 내준 거라서 프레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근데 마치다 정도면 그래도 이 프렌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만약에 슈팅이 별로 없었다면은 패스할 텐데, 이 프렌 정도는 봐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너무 투자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어제 사실 적중은 거의 뭐 해축이 다 해줬는데, 물론 아침 2경기 포함이 있습니다. 오버랑 프렌. 자, 그 다음에 샤바브 대 나사프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일단은 샤바브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승 1무, 나사프는 2패. 그렇다고 샤바브가 득점이 많진 않아요. 나사프가 실점이 많지만 득점은 더 많은 편이고, 둘 다 큰 부상이 없는데 일단 두 팀의 상대 전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최근에 아침2에서 샤바브가 이제 나사프를 3대2로 이겼는데, 샤바브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 경기 이티하드 원정을 잡았다. 1대0으로. 그리고 홈에서는 트락토르한테도 1대0으로 지다 비기고,
그리고 리그에서도 흐름이 뭐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땐 잠시만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홈이라는 점, 그리고 나사프는 이제 알 아흘리를 잡을 뻔했지만 두 골 먼저 넣고도 4실점을 했고, 아릴랄전도 두 골을 넣었는데 3실점을 해서 이제 졌거든요. 결국 득점력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샤바브도 어쨌든 홈이라서 득점할 확률이 크고,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땐 2.5 줬으면은 오버 봐야죠.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 대비는 오버가 좋습니다. 나사프가 알 아흘리 원정에서도 두 골을 먼저 넣었던 것도 있고, 아마 퇴장 이후에 그때 한 골을 더 먹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다득점 무승부까지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아니면 혹여라도 질 경우까지. 그래서 오버가 1순위고, 그래도 샤바브 홈이니까 샤바브 승무를 봐야 되는데, 어제 제가 이제 분석할 때 그 샤르자 승무를 보긴 했지만 결국 이 프렌을 보고 제가 이제 그 2순위 적중한 게 이제 그 프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프렌을 승무를 보면서 왜 트락토로 프렌을 봤냐면, 트락토로가 성적이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샤바브 승무를 보는데 샤르자보다 배당이 훨씬 낮은 편이고, 이러다가 어제 그 샤르자는 이 프렌 말고 프렌까지 봤던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사프도 이 프렌에 프렌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당 대비 그 샤바브 승은 별로기 때문에 샤바브 승무는 안 보고 오버만 볼게요. 샤바브가 그냥 이기든 나사프가 또 원정에서 변수를 만들어내든. 근데 이제 이 프렌이 혹하긴 하는데 배당이 좋아서 그래도 그냥 오버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제 이 프렌 많이 봤던 경기 중에 두 경기는 이 프렌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배당이 낮게 준 만큼 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샤바브가 이제 딱 하나 걸리는 건 득점력. 최근에 언더가 엄청 많거든요. 잠깐만, 이러면은 고민을 좀 해봅시다. 오버가 과연 좋은 건가? 그러니까 실점도 적고 득점도 적다는 얘기는 이겨도 한 골차 승부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나사프가 아무리 득점력이 좋다 한들 득점을 많이 못하고 실점만 하게 되면은 결국 한 골차 승부로 생각했을 땐 1대0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면 이제 골을 내주거나 이러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아이고, 잘못 표시했는데 나사프 이 프렌을 봅시다. 배당 대비 좋기 때문에 오버는 샤바브의 득점력 때문에 실점도 그렇고 살짝 좀 바꾸기로 하겠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바르샤 경기인데 왜 아릴랄 경기가 끼어 있지? 일부러 아챔만 묶으려고 아릴랄 경기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시간대는 아마 아릴랄이 3시 넘어서 할 거예요. 근데 바르샤는 거의 2시쯤에, 2시 좀 안 돼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시간대가 좀 다른데 중간에 하나 껴있기 때문에 아릴랄만 앞으로 당긴 겁니다. 그래서 아릴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아챔은 오늘 어제처럼 해축이 몇 경기 없으면 묶어갈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아챔이 많기 때문에, 아챔이 많기보다는 해축이 많기 때문에 굳이 묶어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아릴랄 대 알사드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릴랄하고 알사드 비교하면 당연히 아릴랄 봐야죠.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아릴랄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적도 좋잖아요. 2승 무패로.
자, 그리고 지금 알사드가 뭐 어쨌든 2무로 아직 패배가 없긴 한데 아릴랄이 그래도 홈인점 그리고 부상이 크게 없다. 뭐 공격 쪽에 막 뭐 결장이 있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물론 알사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이 두 팀이 이제 전적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릴랄이 이제 최근에 오히려 조금 밀림, 뭐 홈에서는 밀리죠. 최근에 반반인데 홈에서는 오히려 19년도 그리고 최근 23년도 에서 그 경기에서도 2대 3으로 졌기 때문에 지금 냉정하게 아릴랄이 뭐 리그에서도 그렇고 아챔에서도 그렇고 실점이 없진 않아요. 실점이 있긴 한데 득점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걸 좀 커버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알두하일전도 역전을 했고 나서프전도 2실점 했지만 3득점 했고. 근데 알사드는 리그에서도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긴 적이 없더라고. 한 2달 넘게. 그래서 2달 좀 안 됐죠.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아릴랄 승 봐야 된다. 그리고 승도 떨어지고 마인도 떨어지고 하는 상황인데 뭐 상성에서는 알사드를 최근에 2번 연속 잡았기 때문에 원정 가서 뭐 배당 대비 갈만한가라고 느꼈을 때는 막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긴 해요, 솔직히. 그죠? 왜냐면 뭔가 그래도 마인 정도는 봐줘야 되나? 근데 알사드가 지난 알쇼르타전도 그렇고 이게 괜히 마인 갔다가 또 한 골차 승부 나면은 애매해서 언더가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저는 상성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번 잡힌 게 그리고 그 전에도 뭐 압도적으로 이겼던 경기는 몇 경기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된다. 아릴랄 승만 봅시다. 뭐 마엔을 갈지 뭐 언오버를 갈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죠. 근데 결국 알사도 득점이 있었고 아릴랄도 다득점을 하기 때문에 언더보다는 오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배당을 높인다면 막 3대2 승까지. 그리고 알사드가 지난 그 두 번의 그 경기를 이길 때 2대 3 그러니까 3대2 승리 그리고 그 전에 4대2 승리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버를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일단 저는 아릴라 승을 보지만 배당 대비 오버가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해서 아챔은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요것도 이제 챔스랑 그리고 뭐지? 그 챔피언십을 좀 나눌 수도 있습니다. 뭐 챔스가 이제 먼저 시작하는 2경기가 있긴 한데 챔스 먼저 보고 뭐 아챔을 할 수도 저 챔피언십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우선 순위가 되는 건 무조건 챔스가 우선 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이 챔피언십이라 일단 순서대로 분석을 하긴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르샤하고 올림피아코스 먼저 가겠습니다. 바르샤가 1승 1패 올림피아코스가 1무 1패인데 올림피아코스는 아직 득점이 없고 바르샤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에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바르샤 안 좋다 했거든요. 지루나한테 상성도 좀 안 좋고 근데 저는 결국 데려갔습니다. 배당을 높인다고. 근데 배당이 얼마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1.1이라서. 근데 하필 바르샤가 지금 선제골 내주고 그때 아마 선제골 넣었나? 선제골 넣고 동점골을 먹혀 그 오버헤드킥인가? 골이 안 나는 거예요. 막 골치도 되고 이대로 끝나나 했는데 이제 극장골로 이겼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결장이 많고 배당이 낮은 바르샤는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다. 오늘도 보면은 결장자가 그대로입니다. 뭐 다니얼 뭐 페란토레스,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그러니까 야말도 풀로 안 뛰고 교체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바르샤는 홈이긴 한데 불안하긴 해요. 물론 올림피아코스가 뭐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스날 할 때도 결국 2실점했고 뭐 파포스하고는 비겨서 결국 득점이 없는 게 문제인데 바르샤가 물론 이제 뭐 파리한테 좀 아쉽게 지긴 했지만 뭐 다음 일정이 또 레알 원정이란 말이죠. 레알 마드리드 원정이라서 그거를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그럼 또 야마를 풀로 안 뛰고 교체할 수도 있단 말이죠. 홈에서. 이러면 또 한 골차 승부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은 또 1.09 1.1이 안 돼요. 그때 지로나전이 1.1이었는데 그때 골 나지 어, 어, 그때 골 날 수도 있다. 뭐 진짜 또 비기다가 막 극장골로 이기든 아니면 이겨도 한 골 차로 이기든 늘 바르샤가 뭐 이기듯이 뭐 다득점으로 이길 수 있는데 저는 차라리 이거는 3.5 기준 언오버로 가야 된다. 뭐 그렇다고 올림피아 뭐 3.5 프랭 가는 거는 바르샤기 때문에 좀 빡셀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저는 3.5 기준 언더를 보는 입장이라 3.5 프렌이 더 좋을 수도 있긴 해요. 다만 3.5 프렌은 배당이 워낙 낮고 3.5 언더가 그래도 배당 대비 가볼만 하다. 올림피아도 원래 득점력이 없고 바르샤도 생각보다 골을 많이 못 넣을 것 같아요. 뭐 전반에 골이 뭐 아예 안 나면 좋고 만약에 두 골 이상 터지면은 결국 오버될 확률이 높은데 저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경기까지는 일단 바르샤 승 보고 언더. 근데 배당 대비 언더가 좋다. 물론 남아있는 선수들만으로도 충분히 뭐 다득점을 할 수도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다음 레알 원정도 있기 때문에 뭐 뭔가 풀로 뛸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다음 카이라트 파포스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두 팀이 붙은 적이 있더라고요. 17년도에 그때 3대1로 올림피아코스 상대로 이겼는데 또 원정 가서는 비겼더라고. 결장이 많은 게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샤는. 뭐 메인으로 갈 수 있는 경기는 아니다. 바르샤는. 자 카이라트하고 파포스 FC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게 붙은 적이 없겠죠. 카자흐스탄의 이제 카이라트인데 얘네가 이제 챔스를 가만히 보면은 지난 셀틱하고도 비겼고 승부 차이 끝에 올라왔고 나름 홈에서 성적이 좋았어요. 레알 마드리드한테 5대0으로 지기 전까지 홈에서만큼은 좋았는데 파포스 정도면 해볼 만하다. 여기 이제 키프로스 팀이거든요. 자, 우리한테 생소한데 일단은 홈에서 이제 미넨 상대로 한 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근데 원정에서 보면 또 잘하긴 합니다. 뭐 지베지다도 잡았고 디나모 키예프하고의 중립 경기 그리고 올림피아코스 원정에서도 비겼기 때문에 사실 뭐 파포스나 뭐 카이라트나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경기는 그냥 묻찍고 넘어가는 게 맞다. 카이라트 홈이라서 이제 뭐 프렘 보셔도 되고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파포스가 의외로 원정 성적이 좋다는 점 그리고 카이라트도 뭐 홈에서는 실점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레알전까지는 아마 거의 무실점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프렌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무승부가 좀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은 확률적으로 가면 뭐 카이라트 2프렌에 프렌. 근데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2프렌은 너무 배당이 안 돼서 다폴도 데려갈 거 아니면 그냥 프렌 가시는 게 낫고 고배당 가실 거면 어제처럼 뭐 무승부를 노리는 게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23경기인가? 18경기 17경기 챔스 9경기 챔피언십 8경기 아침 6경기니까 23경기니까 지금 몇 경기 3경기만 더 공개를 하겠습니다. 챔피언십 헐시티까지만 나머진 구독자 게시판에 조합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챔피언십은 이제 늘 얘기하지만 뭐 저랑 잘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 요새 안 하는 이유가 맞을 때도 있고 뭐 어쩔 때는 뭐 도움도 되고 하니까 굳이 따로 언급은 안 합니다. 다만 이제 굳이 우선순위로 가진 않는다. 근데 이제 오늘은 뭐 아침 빼면은 2개밖에 없으니까 일단 블랙번이 셰필드 상대로 최근에 홈에서 살짝 우세하긴 한데 가장 최근 경기로 보면은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지금 2승 1무로 홈 원정 포함 블랙번 상대로는 좋거든요. 그리고 잠시만요. 아까 그 카이라트하고 파포스의 결장은 뭐 크게 카이라트 쪽이 이제 주전 키퍼가 부상이고 키퍼 쪽에 문제가 있고 이제 공격에도 이제 근데 뭐 최근 부상이 아니라서 뭐 딱히 그거 외에는 달라지는 게 없어서 넘어갔습니다. 자, 블랙번 셰필드를 이제 이어서 보자면 둘 다 하위권입니다. 승점이 6.7점. 뭐 승점 차이는 별로 없는데 득실이 그래도 블랙번이 좀 더 괜찮고 그리고 블랙번이 아직 홈에서 1승이 없긴 하거든요. 셰필드는 원정에서 1승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큰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결장 부분은 거의 없는데 공격에 한 명 정도가 지금 불투명하긴 하거든요. 공격수 한 명이 뭐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뭐 구스타보 해머가 지금 부상 살짝 표시가 떠 있어서 출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뭐 거의 풀로 뛴 거니까 이러면 나올 확률이 좀 크다 보여지는데 자 일단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부진하고 있죠. 특히 홈에서는 아직 1승이 없고 최근 스토크랑 비겼지만 득점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원정보다는.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얘네가 그래도 홈에선 잘했었는데 지금 홈에서 와포드전 이기면서 이제 첫 승을 했고 옥스퍼드전 이기기 전까지 전패를 했거든요. 전패도 그 브리스톨 한 경기 빼고는 그 5경기 연속 무득점 했기 때문에 셰필드는 일단 언더가 많습니다. 이득점을 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오히려 블랙번은 원정이긴 하지만 이제 다득점 한 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둘의 성향을 봤을 때는 솔직히 이 경기는 갈 경기는 아니긴 합니다. 굳이 간다면 언더 정도? 뭐 무승부 찍기에도 좀 애매해요. 블랙번도 이제 홈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또 셰필드가 연승을 한 적이 뭐 아직 없기도 하고 연승을 할 수도 있지만 다득점하면서 연승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그냥 언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추천드리는 경기는 아니다. 그리고 더비카운하고 누리치 여기도 순위가 뭐 블랙번이랑 큰 차이는 없죠. 일단 더비카운하고 누리치의 상성을 보면은 일단 반반이긴 한데 일단 더비카운이 오히려 이 홈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에 조금 못 이기고 있긴 해요. 노리치 상대로 지금 연패 중이기도 하고 최근에. 그래서 상성은 노리치가 조금 더 좋지 않나. 더비카운 원정에서는. 그리고 지금 더비카운이 뭐 순위를 보시면 아까 뭐 블랙번하고 셰필드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게 8점입니다 둘 다. 득실도 거의 비슷하고 강등권하고 불과 1, 2점 차라서 얘네도 지금 갈 길이 바쁘죠. 그리고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셰필드에 약간 견줄 만한 그런 홈 성적이긴 해요. 5패입니다. 5패 꼴찌거든요. 근데 다행히 원정이다. 2승 2무 1패 원정. 그리고 더비카운도 아직 홈에서 1승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홈보다 원정에 좀 성적이 좋은 노리치 입장에서는 그나마 뭐 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더비카운이 뭐 결장이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노리치 쪽이 수비랑 그리고 공격에도 뭐 부상들이 한두 명 정도 있어서 결장 부분은 더비카운이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홈에서도 아직 1승이 없고 그래서 타이밍상 한 번에 이겨줘야 된다. 근데 이제 득점력 문제죠. 최근에 2득점 한 적이 없죠. 입스위치전이 마지막 그 다득점이었고
한 골 아니면 무득점. 그리고 최근 홈에서 사우스햄튼 찰튼한테 다 1대1로 비겨서 일단은 이기려면 다득점을 해야 되는데 최근 흐름은 언더입니다. 그리고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홈에선 전패거든요. 득점도 많이 못했어요. 원정 보면은 입스위치전 지긴 했지만 그때 스토크 코번트리가 엄청 잘하는데 코번트리 상대로도 비겼고 블랙번 잡고 포츠머스 그리고 리그컵 와포드까지 잡았기 때문에 사실 더비카운의 득점력을 생각하면 이거는 노리치 프렘 봐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다. 홈 노리치면은 패스할 텐데 원정 노리치기 때문에 프렘 봅니다. 이것도 타이밍상 더비카운 승이 나와야 돼서 더비카운 승무를 보고 싶긴 한데 무가 걸려요. 득점력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원정에서 최근 꾸준히 득점하고 있는 노리치 프렘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노리치 프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헐시티하고 레스터. 자, 레스터가 지금 그래도 상위권 쪽에 있긴 한데 그 지난번에 그러니까 최근에 좀 홈에서 못 이기더라고요. 근데 물론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상성을 보면은 뭐 헐시티가 뭐 유리하다, 뭐 어디가 유리하다 보기엔 좀 애매하더라고. 최근 전적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뭐 최근 20년도 이후에는 헐시티가 레스터 원정도 잡고 홈에서 비겼기 때문에 조금 우세하다고 할 수 있는데 뭐 아주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패 흐름이 좀 길거든요. 지금 8경기 3승 5무. 물론 이제 무가 좀 많긴 한데 홈에서 최근 3연속 무승부. 원정은 이제 스완지를 이기면서 그 무승부 흐름은 좀 끊어냈습니다. 다만 레스터가 그래도 최근에 꾸준히 득점 중이긴 하고 다득점도 이제 가끔씩 하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레스터가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밖에 안 졌거든요. 뭐 헐시티가 득점은 더 좋긴 하지만 실점이 18골로 꼴찌인 셰필드 웬즈보다 뭐 그 다음으로 이제 안 좋은 거죠. 두 번째로 안 좋기 때문에 득점보다 실점이 많다. 뭐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레스터가 좀 더 유리하죠. 다만 헐시티도 홈의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3승 1무 1패. 그리고 레스터만큼 연속으로 무패 흐름은 아닌데 최근 3경기 그리고 홈도 3경기 그리고 홈에서 뭐 셰필드 유나이티드, 프레스턴, 뭐 사우스햄튼 그리고 뭐 버밍엄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뒀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헐시티도 나름 홈에서 잘한단 말이죠. 득점도 다득점하고. 근데 레스터도 최근 무패 흐름이 워낙 길어서 레스터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무패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또 무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헐시티 프렘 보기가 좀 애매한 게 헐시티가 예전에 이제 블랙번한테 0대3으로 진 적도 있고 최근 프레스턴전도 2골 먼저 내주고 비겼던 거 생각하면은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원래 못했고 오히려 레스터가 흐름이 조금 더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원정인 점을 감안하면은 그냥 뭐 프렌 이런 거 다 떠나서 무찍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무승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뭐 시간대별로 나눠서 가도 되는데 바르샤 카이라트가 이제 상당히 좀 애매한 시간대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바르샤를 안 가면은 또 카이라트만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아까 얘기한 뭐 아릴날 시간이 좀 차이가 나지만 아니면 뭐 챔피언십이랑 묶어가도 되고 뭐 무승부는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입스위치하고 찰튼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자, 입스위치가 득점력이 좋습니다. 16골. 찰튼보다 이제 실점이 하나 더 많긴 한데 득실은 당연히 이제 입스위치가 좋고 그리고 홈이잖아요. 홈에 무패. 홈에서 무패하는 팀들이 몇 개 있거든요. 몇 팀? 미들즈브러, 뭐 코번트리,
프레스턴, 입스위치, 그리고 레스터까지. 자, 3승 2무, 13골에 5실점, 득실도 괜찮고. 그리고 찰튼도 보면은 홈에서 성적이 좋은데 원정 성적이 안 좋습니다. 입스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원정에서 하위권입니다. 2무 2패로. 근데 홈은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뭐 결장도 크게 없고, 찰튼도 마찬가지로 수비 한 명 빼면 없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순위는 보면은 찰튼이 조금 더 위에 있긴 하거든요. 원정이 입스위치가 너무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승점이 2점 차라.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 이제 순위가 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홈에서 찰튼 상대로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전적들이 뭐 오래되긴 했는데 아마 3부에서 붙었던 것 같아요. 입스위치랑 찰튼이 22년, 23년. 자, 그러면 최근에 어쨌든 입스위치가 홈에서 무패기도 하고, 지난번 미들즈브로전 이제 한 골 차로 좀 아쉽게 졌는데 노리치 3득점, 뭐 포츠머스 2득점, 셰필드 유나이티드 5득점, 뭐 더비카운 2득점, 최근 4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하고 있어서 흐름 자체는 입스위치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 뭐 찰튼도 잘하긴 하거든요. 최근에 프레스턴 원정밖에 안 졌으니까. 근데 그 전에 퀸즈파크나 아니면 리그컵의 케임브리지, 그리고 그거밖에 없긴 하네. 어쨌든 멀티골 이상 실점해서 진 경기들이 여러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원정인 점을 감안하고 입스위치 홈 득점력을 봤을 땐 입스위치 승 가야 되지 않나. 마행까지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입스위치의 득점력이면. 근데 찰튼도 어쨌든 최근에 잘합니다. 패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뭐 마엔을 아주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선택을 고민하다가 뭐 핸디몰 갈지 마엔을 갈지 그건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배당을 좀 더 높인다면 입스위치도 홈에서 실점이 꾸준했기 때문에 차라리 오버를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뭐 입스위치가 뭐 2대1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대1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핸디무 마엔 좀 애매하다 그러면 차라리 오버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버까지 일단 입스위치 승을 1순위로 봅니다. 보고 넘어가고, 미럴 스토크. 자, 둘 다 순위가 높은데 일단 미럴이 지난 경기를 이길 거라고 생각은 못했거든요. 저는 퀸즈파크를 2대1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승. 그리고 아마 미럴이 원정 무패일 거예요. 그러니까 미럴이 원정에서 잘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래도 무승부를 봤던 건데 3승 2무로 이제 무패인데 오늘은 홈입니다. 홈 성적은 좋지 않아요. 2승 3패. 득점도 4득점밖에 안 되고. 물론 스토크도 홈에 비해 원정 승점이 좀 작긴 한데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흐름상은 스토크가 좋긴 합니다. 뭐 둘 다 이제 배준호가 어깨 부상으로 부상 말고는 스토크는 수비 한 명 정도? 미러는 최근에 공격에 한 명 빼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뭐 거의 결장 부분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미럴이 스토크 상대로 홈에서 엄청 강했다. 최근에 4연승 중입니다. 20년도 이후에요. 4승 1무. 그리고 홈에서도 이제 예전에 한 20년 전에 진 것 빼고는 최근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상성은 미럴입니다. 미럴. 근데 뭐 원정 무패긴 해도 홈에서 최근에 브로미치 상대로 3대0 대승도 거둬서 뭐 홈에서 못한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코번트리가 워낙 잘해서 이제 4대0으로 이긴 게 크지. 근데 물론 미럴이 질 때 보면은 좀 시원하게 졌거든요. 렉섬 0대2, 미들즈브로 0대3, 코번트리 0대4. 그러다가 이제 뭐 중간에 한번 와포도 잡고 브로미치 이제 3대0으로 잡은 게 좀 큰데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토크가 이 원정 흐름이 좋지 않아요. 블랙번도 한 골밖에 못 넣었고 미들즈브로 잘 비겼지만 퀸즈한테도 0대1로 치고, 그래서 초반엔 그래도 원정 득점이 좀 좋았는데 생각보다 최근에 언더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요 경기 또한 비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럴이 워낙 상성도 좋고
뭐 원정 무패보다는 좀 딸리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홈에서 다득점도 했기 때문에 뭐 승패로 갈린다면 오히려 미러리 이길 확률이 좀 더 크죠. 스토커의 원정 득점력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미들즈브로 상대로 비긴 것도 잘하긴 했습니다만은 미들즈브로가 지금 2위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6경기 연속 7경기 연속이죠. 7경기 연속 언더인 이유는 본인들이 1득점 이상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아무리 슈팅을 많이 때리든 뭐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든 유슈팅이 많든 뭐 결과 값이 어쨌든 언더기 때문에 오히려 요 경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무승부를 보려 했는데 상성이 워낙 미럴이 좋아서 득점력으로 보면 최근에 2경기 연속 다득점을 했기 때문에 전 미럴 승이 조금 더 낫지 않나. 한 6대4까지 정도 보도록 할게요. 6대4 정도. 한 5.5 대 4.5 보려 했는데 6대4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츠머스 코번트리. 이게 이렇게 많았었나? 잠시만요. 아직 3경기나 더 남았네. 자, 포츠머스 코번트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빨리 가도록 할게요. 자, 코번트리 뭐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일단 상성은 포츠머스가 그래도 홈에서 코번트리 상대로 좋았거든요. 전체적인 성적 그리고 최근에 뭐 4대1로 잡은 적도 있고 24년도에. 근데 지금의 그 코번트리는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뭐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무패, 유일한 챔피언십의 무패팀 6승 4무. 그리고 포츠머스가 이제 뭐 득점력이 좋지는 않거든요. 한 자릿수 득점이라. 근데 코번트리는 29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위권에 있는 팀들도 많아야 뭐 14골, 16골 뭐 이렇고 보통 이제 골 잘 넣는 팀들 보면은 뭐 두 자릿수인 팀들도 뭐 11골 막 대부분 이렇거든요. 혼자 29골이에요. 압도적인 득점 차이고 그렇다고 실점이 뭐 두 자릿수로 많냐? 아닙니다. 한 자릿수입니다. 7골. 그래서 득실이 완벽하게 좋고 원정 홈 같습니다. 3승 2무. 홈에서도 두 자릿수 득점, 원정도 두 자릿수 득점. 그래서 포츠머스가 그렇다고 이제 결장이 없냐? 뭐 수비, 뭐 주전 키퍼, 공격에도 몇 명 있고 해서 코번트리도 결장이 없는 건 아닌데 뭐 명수로 따지면은 이제 포츠머스가 좀 더 많죠. 뭐 임팩트로 봐도 뭐 코번트리가 뭐 하지라이트가 8골로 그 득점 팀 내에서 1인데 뭐 빠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코번트리는 잡기 좀 빡세다 제가 볼 땐. 왜냐면 지금 5경기 연속 무실점이거든요. 레스터 원정부터 시작해서 뭐 3득점, 4득점, 5득점 2대0. 최근 4경기 다득점 할 때 동안 단 한 골도 안 먹혔고 레스터 원정도 0대0으로 비겼고 물론 그 전에 코번트리가 옥스퍼드나 이제 미러를 상대로 이제 2실점 한 게 있긴 합니다. 더비카운한테 3실점. 근데 득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득점력이긴 해요. 미럴전은 리그컵이었고 그래서 포츠머스가 최근에 좀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미들즈브로도 잡고 레스터 원정도 비기고 와포드전도 2골 넣고 한데 그 전에 뭐 노리치라든가 아니면 뭐 셰필드 웬즈한테도 졌던 전적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코번트리 승 쪽으로 봐야 된다. 근데 만에 하나 포츠머스가 선방을 하거나 아니면 코번트리가 뭐 연승이 이제 4연승 중인데 연승이 흐름이 끊길 수도 있거든요. 그 전에 코번트리도 원정 성적이 안 좋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리그에서 진 적은 없다. 리그컵에서 한 번 졌지. 그게 유일한 패배입니다. 그래서 2골 먹혀도 3골 넣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코번트리 승무 쪽으로 봐야 된다. 근데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지난번 블랙번전도 전반은 0대0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골을 넣어서 그러니까 한번 흐름이 터져야 되는데 포츠머스한테 선제골 먹히거나 만약에 골을 빨리 못 넣으면은 비길 가능성도 생각해야 돼요. 최근 포츠머스가 그래도 미들즈브로 레스터 상위권 상대로 이제 안 졌기 때문에 코번트리라고 안심할 수는 없죠. 셰필드 웬즈나 이제 뭐 미럴 원정에서 다득점을 하긴 했는데 셰필드 웬즈는 지금 꼴찌고
뭐 물론 미럴은 상위권이라서 상위권 팀 상대로 4대 0은 좀 잘한 거긴 한데 포츠머스는 모르겠어요. 흐름 자체는 그래도 좋다. 해서 스토크네. 이거는 지나간 거고 저 코번트리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진 않긴 해요. 언어보다 살짝 애매하고 원래 코번트리 성향은 이제 오버를 가야 되는데 뭔가 이제 코번트리가 못 이기는 그림이 나오면은 뭐 1대1로 비기면서 언더가 뜰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승무 사이드에서 보고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상성도 포츠머스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무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1대4로 진 적도 있고 그래서 배당 대비 메리트는 없긴 해요. 1.6이면. 그래서 저는 아마 노리게 된다면 무나 핸디무 쪽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프레스턴하고 버밍엄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여기는 순위 차이가 좀 납니다. 프레스턴이 뭐 버밍엄 상대로 홈에서는 최근에 뭐 반반 정도긴 한데 자, 프레스턴이 지금 득실도 더 괜찮고 그리고 아까 홈의 무패팀 중에 한 팀이라 했잖아요. 3승 2무. 그렇다고 버밍엄이 원정 성적이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 결장자도 최근에 뭐 많아진 게 아니고 오히려 버밍엄이 지금 수비에 햄스트링 부상 그리고 지난번 퇴장까지 있었기 때문에 헐시티전 결장 부분도 밀린다. 그리고 프레스턴이 뭐 아시겠지만 리그컵에서 진 적은 있어요. 렉섬한테. 근데 최근에 찰튼 2대0, 뭐 브리스톨, 미들즈브르 2대2. 그러니까 무득점 한 적이 별로 없긴 해요. 그 브리스톨전 빼면은. 그리고 브로미치전도 결국 한 골을 넣었고 해서 득점이 그래도 최근에 어느 정도 계속 경기마다 넣어주고 있어서 뭐 버밍엄이 최근에 헐시티, 뭐 렉섬, 셰필드 웬즈 상대로 득점을 하긴 했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셰필드 웬즈는 꼴찌고 코번트리 스토크 레스터 원정에서 무득점으로 졌기 때문에 이 경기는 왜 버밍엄이 정배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뭐 저보다 다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건 기회다. 프렌 줬으면 받아 먹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프레스턴은 프렌 봅니다. 뭐 더 나아가서는 저는 승까지 봐요. 역배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역배는 배당 차이가 좀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상으로는 역배긴 하거든요. 왜냐면 숫자상으로는 정역배가 정해졌기 때문에 2.3을 받더라도 반대편이 2.35를 받으면 결국엔 2.3 받은 게 정배긴 한데 저는 2.35를 갔다고 해서 역배라 보진 않습니다. 배당이 비슷한 쪽은. 요것도 보면 정배가 2.2고 역배가 2.7이기 때문에 정역배가 거의 없다는 생각이긴 해요. 그러니까 정역배라고 하면은 아까 코번트리 같은 게 정역배죠. 제가 생각하는 건 1.6을 받았고 원정이 최소한 3배 이상을 받아야 그래도 저 정도가 돼야 한 역배 정도 되는구나 하지. 아니면 뭐 미럴 스토크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 앞에 숫자가 3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래서 뭐 숫자상으로는 역배긴 한데 어쨌든 프레스턴 승까지 보긴 합니다.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프렌이 가장 좋다. 그 다음 마지막 챔피언십 경기 브리스톨하고 원래 챔피언십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왜냐면 이렇게까지 하더라도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항상 나오는 거 보면은 분석한 거에 비해 뭐 반대로 나오거나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주말에 있는 챔피언십은 결과만 알려주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그래도 주중이기 때문에 조금 언급을 좀 하고 있다. 자, 브리스톨하고 사우스햄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순위로는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일단 상성을 보면은 브리스톨이 최근 홈에서 진 적은 없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가장 최근 경기만 보면은 몇 경기 없습니다. 한 경기밖에 없죠, 사실. 그래서 일단 상성은 브리스톨 보고 자, 홈입니다. 홈. 브리스톨 홈.
그리고 브리스톨이 지금 득점도 이제 두 자릿수 득점이고, 물론 사우스햄튼도 두 자릿수 득점인데 득실이 좋습니다. 플러스 6으로. 그리고 오히려 원정의 사우스햄튼 성적이 브리스톨 홈 성적보다 더 좋긴 해요. 뭐 득실도 같고,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일단 기존의 부상자들 말고는 최근 부상자는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브리스톨이. 그리고 사우스햄튼은 오히려 최근에 공격의 한 명이 햄스트링 부상입니다. 암스트롱 다음으로 이제 골이 많은 스튜어트 두 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경기 수에 비해 출전 시간은 별로 많지는 않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결장 부분도 뭔가 브리스톨이 살짝 좀 더 좋은 것 같고, 아주 살짝. 근데 최근에 뭐 노리치 원정을 잡긴 했지만 홈에서 3연속 이제 승리가 없거든요. 입스위치, 뭐 퀸즈, 옥스퍼드까지 해서 요런 경기가 좀 애매합니다. 뭔가 뚜렷하게 잘해 보이지도 않는데 뭔가 못해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경기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득점은 그래도 어느 정도 꾸준히 해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득점이 두 자릿수고 사우스햄튼보다 좀 더 높은 이유기도 합니다. 자, 그럼 사우스햄튼은 어떠냐 성적이? 최근에 그 셰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이긴 거 말고는 이긴 적이 없어요. 최근 8경기 중에 딱 한 번 이겼거든요. 근데 얘네도 무가 많고, 졌던 원정 경기들 보면은 뭐 리버풀 원정, 리그컵, 뭐 헐시티 원정, 사실 입스위치 원정도 비겼고, 뭔가 졌던 팀들 보면 워낙 강팀이기도 했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헐시티 제외하면 또 패배가 없기도 하고, 상당히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리스톨도 애매하고 사우스햄튼도 애매하다. 애매한 거는 애매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뭐 연패를 당할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고, 연승도 아니고, 사우스햄튼도 3연속 무승부면 좀 빡세긴 한데 묻찍거나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요건 완벽히 뭐 무가 좋다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 또는 패스, 여기 울산 산프이로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자, 아까 아챔부터 챔피언십까지 마무리를 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관문이 남아 있죠. 이제 챔스. 뭐 갈 게 없어도 무조건 우선순위는 챔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친숙하고, 그래도 이제 좀 더 많이 아니까. 자, 아까 뭐 바르샤는 아시다시피 뭐 언더 보고 배당 대비, 뭐 카이라트는 무 본다 했으니까 됐고, 이제 나머지 시간대의 경기를 봐야죠. 아스널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널 AT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공지 보면 구독권 이벤트 중입니다. 자세한 거는 공지 보세요. 공지. 그 배비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 추천 관련해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확인 후에 이제 구독권을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뭐 구독하면 이제 어쨌든 전체적인 결과는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죠. 뭐 나중에는 좀 더 나아가서는 뭐 이제 조합도 하나 낑겨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널 AT 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긴 한데, AT에 이제 단점이 있죠. 홈이냐 원정이냐 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붙은 적이 없긴 한데, 이 AT 같은 경우에는 홈에선 잘해요. 최근에 보면은, 최근이 아니죠. 아마 올 시즌 아마 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정도 패배가 많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뭐 좀 약팀들 상대로 알라베스하고도 비기고, 뭐 마요르카하고도 뭐 비기고, 홈에서는 막 다득점도 하거든요. 특히 최근 챔스에서도 프랑크 상대로 뭐 5득점 하고, 레알 상대로도 5득점 했기 때문에 좋은데, 원정만 가면 득점력이 갑자기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오사수나 잡을 때도 이제 결국 한 골밖에 못 넣었는데 최근 챔스에서는 득점이 다득점이긴 해요. 리버풀 2골, 뭐 프랑크 5골. 근데 결국엔 원정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스널은 2승 무패, 무실점 중이거든요. 다만 이제 부상이 이제 마두에케, 웨데가르드 부상이 있다. 그리고 AT는 크게 우리가 아는 뭐 솔르로스, 알바레즈, 그리즈만이 이제 평균 시간 좀 많이 못 뛰어서 그런데 결장자들은 훨씬 더 좋습니다. 아스널에 비해. 다만 아스널도 지난 풀럼전을 이기면서 지금 3경기 연속 실점이 없거든요. 웨스트햄, 올림피아코스까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실점이 매우 적습니다. 얘네가 2실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컨퍼런스래. 저 리그컵에 챔스 포함. 1실점이 가장 많은 실점이고 그 1실점도 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뭐 리버풀이나 맨시티 아니면 뉴캐슬 정도. 아주 극강으로 실점이 적기 때문에 과연 원정에서의 그 저조한 득점력을 보이는 AT가 이길 수 있을까? 좀 빡세다 보여집니다. 결장 부분은 좀 좋을 수 있을지언정 AT의 홈이면 모르겠는데 원정이면은 좀 살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아스널 승무 봅니다. 그러니까 아스널 승이 배당이 낮은 거 뭐 낮으면 낮다고 볼 수는 있는데 언오버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왜냐면 결국 아스널이 이겨도 2대1로 이길 수도 있거든요. 한 골밖에 못 넣으면서. 그래서 언오버가 더 좋으면 언오버를 가겠는데 지금 배당도 딱 반반이더라고 언오버가. 그래서 저는 아스널 승무 보면서 넘어가는 게 맞다. 근데 아스널도 많은 점수 차로 이길 것 같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제 한 골차 승부가 될 수도 있어서 마에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때 올림피아코스전도 부카요 사카가 이제 막판에 이제 극장골을 넣어서 2대0이었지. 사실 점유율도 아주 큰 차이는 아니고 슈팅도 유효 슈팅도 생각보다 별로 차이가 없었거든요. 뭐 이 정도면 AT 입장에서는 원래 AT도 강팀 중에 한 팀이니까 원정 못한다 하지만 뭐 진짜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래서 마에는 조금 빡세지 않나. 그래서 요것도 만약에 고배당 가시는 분들은 뭐 무엔디무 쪽 노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버쿠젠 파리. 홈의 레버쿠젠입니다. 파리 원정이고. 자, 둘이 10년 전에 붙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파리가 2번 다 잡았고 홈 원정. 자, 일단 레버쿠젠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패배 없긴 해요. 2무. 파리 2승 무패. 뭐 파리가 더 좋긴 한데 레버쿠젠의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패트릭 시크도 부상 중인데 출전 여부 불확실하고 틸만 부상, 그리고 공격에 이제 몇 명 더 부상, 수비 쪽에도 이제 부상자들이 좀 많아요. 파리도 일단 있긴 하거든요. 주앙 네베즈, 파비안 루이즈. 근데 이제 2명 말고는 딱히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바르콜라 부상이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덴벨레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부상 표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장자 부분이 파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레버쿠젠이 최근에 흐름이 좋긴 합니다. 지금 8경기 무패. 이겼던 팀들 보면은 뭐 프랑크도 있고 메넨글라 뭐 그리고 코펜하겐하고는 비겼지만 홈에서 이제 아인트호벤하고도 비겼고 유니온 베를린 잡고 마인츠까지 이제 다득점을 하면서 잡았거든요. 실점이 많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찌저찌 무패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첫 경기 호펜하임한테 진 이후에. 그래서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뭐 결장자가 많아서 그렇지. 많은 것 치고는 나름 성적이 굉장히 괜찮고 파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제 제가 스트라스 요새 잘한다. 파리승 배당 대비 메리트 없으니까 이제 3.5 프렌 더 나아가서는 2 프렌 가야 된다 했는데 결국 2 프렌은 못 갔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지고 있다 비긴 거더라고. 경기를 못 봤는데. 그래서 파리가 최근 2경기 무승부 중입니다. 근데 또 바르샤전 생각하면은 잘하더라고. 바르샤 원정에서도 아탈란타는 또 홈에서 4대0으로 때려잡고 그리고 결국 지금 그 부상 중이었던 이제 덴벨레 뭐 몇몇 선수들 뭐
부상 이후의 경기들이라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는데 또 아직 부상 중인 선수들이 있어서 뭐 아직 뭐 완벽하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레버쿠젠의 이 무패 흐름이면은 파리도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배당 대비 파리 승은 좀 별로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민해야 될 문제는 뭐냐? 이 프렌도 받았기 때문에 과연 파리 승이 그럼 배당이 별로라 하면은 레버쿠젠이 무패 흐름이라 레버쿠젠 이 프렌이 그러면 배당이 더 적긴 하지만 확률이 더 높냐?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파리가 결국 챔스에서 좀 강한 면모를 보여줬고 덴벨러도 그렇고 이제 나온다 하면은 골을 넣을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레버쿠젠보단 강하긴 하거든요. 거기다 레버쿠젠이 결장자도 많아서 이 프레는 또 배당 대비 별로다. 그러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건 승패를 제외하면은 어느 법밖에 없는데 파리도 결국에는 최근에 실점이 좀 있었고 그리고 원정인 점을 감안하면은 레버쿠젠이 홈이니까 저는 뭐 1대1 무승부도 있긴 한데 레버쿠젠이 파리를 잡아내든 아니면 파리가 그래도 복귀한 선수들을 통해서 이제 뭐 좀 아슬아슬하게 이기든 저는 오버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오버 배당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뭐 오버 갈 거면 차라리 뭐 파리 승 가는 게 낫다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면 뭐 레버쿠젠 2프렌이 더 나은 게 아니냐. 뭐 이러다 1대1로 비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모든 걸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두 팀의 성향을 봤을 때는 언더보다는 오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파리 같은 경우에는 언오버가 살짝 반반이긴 한데 원정에선 그래도 낭트전 빼고는 다 실점을 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오버 가는 게 맞다. 오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레버쿠젠 오버. 그리고 비아레알 맨시티. 자, 오늘 생각보다 아침에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서 지금 1시간이 넘었거든요. 최대한 1시간 반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1시간으로 끊으려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 대신 추천이나 한 번씩 눌러주세요. 베비 추천 글로 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제 구독권도 드리니까 구독권 받고 구독하시고 뭐 전체적인 분석 결과도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세한 거는 공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비아레알 맨시티 가도록 할게요. 이 경기도 재밌을 것 같다. 물론 맨시티가 지금 순위가 더 높고 그리고 상성에서도 예전에 2번 붙었을 때 홈 원정 다 이겼기 때문에 더 좋을 순위 있는데 일단 맨시티도 1승 1무고 비아레알도 1무 1패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비아레알도 결장자가 많지도 않고 맨시티도 그렇고 뭐 로드리 빼고는 크게 임팩트 있는 선수가 뭐 결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보면 맨시티가 좋은데 물론 맨시티가 최근에 8경기 이제 6승 2무로 상당히 좋더라고요. 지난 에버튼전도 좀 불안했는데 결국 마인승을 거두고 근데 모나코 원정에 리드하다가 결국 비겼고 나폴리전도 퇴장이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물론 그 뭐 퇴장이 전부는 아닌데 워낙 초반에 퇴장을 당한 거라 전반 초반에 수비 쪽에 그래서 그건 영향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맨시티도 원정은 조금 불안해요. 물론 실점이 적을 때도 있긴 한데 비아레알이 이게 홈과 원정이 약간 좀 갈리거든요. 홈에서는 아직 진 적이 없습니다. 지난 베티스전도 2대2로 비겼고 유벤하고도 2대2로 비겼고 뭐 지로나 5대0으로 때려잡고 빌바오도 잡고 원정은 확실히 불안하죠. 홈에 비해 득점력도 저조하고 그래서 홈에 비아레알이면 2프렌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맨시티가 이겨도 한 골차 승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원정에 대한 맨시티 배당은 뭐 파리보다는 조금 더 높긴 한데 그렇게 좋진 않아 보여요. 왜냐면 예전 맨시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비아레알도 유독 홈에서 잘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승부 가능성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비아레알 프렌 뭐 비아레알 역배까지도 가능하다. 뭐 경기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가장 좋은 건 2프렌입니다. 그리고 언오버는
레버쿠젠 파리만큼 오버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뭐 이러다 뭐 1대1로 비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또 실점이 없을 때는 또 무실점했던 경기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상대적인 게 있긴 하지만 저는 이 프렘만 보고 넘어가고, 만약에 이제 맨시티 승을 안 보고 비아레알 사이드로 좀 더 보거나 무승부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본다면 아마 고배당으로는 프렘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PSV 나폴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이 점점 힘들어 하는데 최대한 좀 빨리 마무리 할게요.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네. 자, PSV하고 나폴리. 옛날에 이제 유로파에서 붙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PSV가 다 잡았더라고요. 자, 나폴리. 지난번에 그 토리노한테 잡히면서 연승이 깨졌습니다. 근데 나폴리가 그때 원정에서 처음 진 게 아니에요. 맨시티전도 그때 퇴장 때문에 결국 후반에 2골 내주고 졌고, AC 밀란전도 지고 토리노까지 지면서 홈에선 무패인데 원정 성적이 좋진 않아요. 최근 3연패 중이라. 그래서 원정의 나폴리는 좀 빡셉니다. 근데 이제 PSV가 최근에 뭐 고에드도 잡고 레버쿠젠 원정도 비기고 뭐 5경기 무패고 아주 좋은데, 그때 위니용한테 이제 3실점했던 거 생각하면은 이게 뭔가 에레디비시는 아약스도 그렇고 뭐 되게 잘해 보이는데, 뭔가 유로파나 뭐 챔스나 이런 데 보면 또 뭐 어이없게 이제 무너지는 거 보면은 리그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폴리가 아무리 원정이 안 좋다 한들 또 이길 확률은 나폴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PSV 2프렌을 가자니 지난번 위니용한테 1대3으로 졌던 거 생각하거나, 얘네가 텔스타한테도 리그에서 0대2로 진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실점도 거의 꾸준하다 보니 뭔가 배당 대비 또 2프렌은 비아레알만큼 매력적이진 않고, 그러면 결국 이제 나폴리 쪽으로 볼 건지 아니면 원오버로 볼 건지의 생각인데, 나폴리도 냉정히 원정에서 득점력이 뭐 최근에는 조금 부진하긴 합니다. 그리고 PSV도 뭔가 득점력은 좋아서 이제 오버가 많긴 한데 애매하네. PSV 프랭 가자니 뭔가 나폴리 승이 좀 걸리고, 그래서 요 경기는 사실 지금까지 분석한 경기 중에 제 기준으로는 제일 어렵다. PSV 공격에 이제 반보멜이 이제 부상이고 알라산 플레아는 이제 너무 이제 많이 못 뛰었기 때문에 뭐 2경기밖에 못 뛰었고 부상. 나폴리도 보면은 이제 호일룬도 그래도 나름 잘해주고 있다고 보는데 나폴리에선. 그리고 로버트카도 부상이고 맥토미니도 지금 애매한 상황이라 이게 뭐 나폴리 생각에도 좀 애매하네. 요거는 좀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레버쿠젠 원정 비긴 게 좀 높게 보겠습니다. 위니용전은 사실 진짜 너무 어이가 없긴 했어요. 1대3으로 질 줄 꿈에도 몰랐는데 뭐 액땜에다 치고 그때 이후에 그 무패 이어가고 있으니까 3대0으로 지다가 한 골 만회한 거거든요. 전반에 2골 내준 게 좀 크다고 봅니다. 근데 슈팅도 밀렸어요. 18대 10으로 밀렸고 유효 슈팅도 8대 3으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던 경기였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묻찍거나 넘어가겠습니다. PSV 나폴리는 조금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도 레버쿠젠 원정 슈팅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유효 슈팅 하나가 결국 골이 돼서 비겼기 때문에 이것도 무승부 쪽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펜하겐하고 도르트문트 가도록 할게요. 자,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서, 자, 도르트문트가 당연히 좋죠. 왜냐면 지금 순위로 보거나 득실로 보거나 다 도르트문트가 좋습니다. 뭐 승점이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코펜하겐의 문제, 뭔가 이제 공격도 그렇고 미드필더도 그렇고 부상이 좀 많더라고. 지금 보는 것만 해도 한 4-5명 되는 것 같은데 수비까지 하면 한 5-6명?
근데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선수들도 꽤 들어가 있어서 그거에 비하면 도르트문트는 최근에 결장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뭐 세루기라시, 뭐 율리안 브란트, 뭐, 뭐 아데예미, 뭐 다 부상이 아니고 해서 결장자도 코펜하겐이 밀린다. 물론 코펜하겐이 22년도에 이제 홈에서는 도르트문트 상대로 비겼긴 했는데 이 코펜하겐 보면은 최근 리그에서도 성적이 살짝 조금 주춤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챔스에서 이제 홈에서 레버쿠젠하고 비기긴 했는데 또 지난번 카라바오 원정 가서 털리고, 코펜하겐도 홈에서만큼은 챔스 성적들이 다 좋거든요. 바젤 2대0, 뭐 말메 5대0. 근데 도르트문트가 최근에 미넨전 빼고는 다 이제 무패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원정에 실점이 좀 많았던 게 좀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넨 상대로 2실점밖에 안 했던 점, 그리고 최근에 빌바오 4득점, 그리고 원정에서 실점이 좀 많긴 했어요. 장크트 3실점, 뭐 유벤투스 4실점. 근데 유벤 상대로도 계속 리드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4득점은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코펜하겐도 득점력이 없는 건 아닌데 도르트문트도 득점력이 높기 때문에 승패로 본다면 저는 도르트문트 승무 쪽을 좀 더 보지만 가장 좋은 건 뭐다? 이거 3.5 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코펜하겐도 홈에서 득점이 꽤 있고 지난 레버쿠젠 2대2도 있고 도르트문트는 워낙 이제 득점도 많지만 실점도 많아서 그런데 2.5 주면 이거 무조건 오버 가야죠. 이거는 이게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하거든요. 코펜하겐이 레버쿠젠 전이나 아니면 바젤이나 말메전처럼 다득점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도르트문트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원정인 점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엔 실점이 많을 때 많았기 때문에 오버 가면 됩니다. 이건 오버나 도르트문트 승이나 큰 차이 없어서 코펜하겐 이 풀에는 좀 애매해요. 배당이 너무 안 좋고 갑자기 뭐 유벤투스처럼 다득점 하게 된다면 뭐 코펜하겐이 득점 못했을 때는 3대1 이런 스코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경기 위니용하고 인테르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까 얘기했던 위니용입니다. 그 PSV 원정에서 잡았던 위니용. 근데 인테르는 좀 다르다. 지금 2승 무패 5득점에 무실점이고, 그리고 뭐 결장이 없긴 하지만 뭐 인테르는 튀랑이 이제 결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위니용이 지난번 뉴캐슬한테 0대4로 털리는 거 보면서 이게 PSV전 운이 따라줬나? 아니면 PSV가 못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확실히 인테르는 좀 버겁지 않을까. 최근에 로마 원정도 잡았습니다. 인테르는. 그래서 리그 초반에 이제 우디네세랑 유벤투스한테 지면서 연패 이후에 지금 6연승 중입니다. 무승부조차 없이. 아약스도 2대0으로 잡았죠. 뭐 사스올로 2대1, 칼리알리 2대0, 슬라비아 3대0, 그리고 크레모네 4대1, 로마 1대0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실점도 적기 때문에 리그 초반에 이제 뭐 유벤투스 4실점, 우디네세 2실점. 요때만 이제 좀 실점을 많이 했고 최근에 1실점 이상 안 합니다. 그래서 위니온 같은 경우에는 좀 빡세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인테르 요 정도 배당이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저한텐. 아까 좀 PSG 팔이 이제 1.49 배당 대비 별론데. 근데 배당이 더 높다? 단순히 배당만 높다고 그런 건 아니고 뉴캐슬전을 참고를 안 할 수가 없죠. 해서 인테르 승보입니다. 인테르 승보고 저는 0대4로 무너지는 거 보면서 인테르 최근에 페이스면은 6연승 중이고 실점도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골만 빨리 넣으면 마행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2마행은 잘 모르겠어요. 1마행이 배당이 꽤 매력적이거든요. 2.7. 묶어갈 것만 있다면 가볼 생각이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테르 승보고 물론 그때 뉴캐슬전은 PK를 2개 내주긴 했어요. 그리고 슈팅도 위니용이 더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인테르 승보입니다. 달라지는 건 없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은 목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저녁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녁에 봐서 그냥 멘트 없이 뭐 메모장으로 쓰든 코멘트만 잠깐 하고 하든, 왜냐면 뭐 저녁에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2번 했던 건데, 어차피 앞에 이제 아침 뭐 건너뛴다 하더라도 나중에 오시는 분들은 챔스랑 이제 챔피언십은 뭐 11시 마감이기 때문에 뭐 늦게라도 킬 수 있으면 키도록 할게요. 뭐 9시가 넘어서라도. 일단은 오늘은 분석 끝나는 대로 바로 방종하고 저는 유튜브 올려드리고 조합을 마무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간다면 6시, 아침 안 가면 한 7시에서 8시, 늦어도 8시까지는 좀 오늘은 마무리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아침을 안 가면. 근데 아침 가더라도 아침만 먼저 보내고 챔스를 좀 더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요 아침 요 청두, 웅청, 울산 경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거를 일찍 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을 이유는 없다. 전 가고 싶으면 이거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좀 더 고민해서 2차로 보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자, 뉴캐슬 벤피카 가도록 할게요. 자, 뉴캐슬이 지금 보면은 잠깐만요. 뉴캐슬이 지금 순위가 그 EPL에서는 높진 않거든요. 지금 14위입니다. 상당히 좀 낮은 편인데, 어쨌든 챔스에서는 1승 1패, 바르샤도 좀 아쉽게 진 거고, 최근에 성적이 들쑥날쑥하긴 합니다. 뭐 아스날한테 뭐 졌다가 위니온 가서 4대0으로 이기고, 노팅엄 잡았다가 또 브라이튼한테 치고, 그러니까 뭔가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뭐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첼시한테 지긴 했지만 한 골밖에 안 내줬고, 근데 카라바오한테 진 게 크죠. 아직도 생각나는 게, 벤피카 아마 마엔을 봤을 거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일반 승도 안 보고 전반 2대0 시작하니까 너무 깔끔한데 뭐지? 한 골 따라잡히고 동점골에 막판에 역전까지 당하네. 2대0에서 홈에서 2대3으로 역전당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레벨 차이도 좀 있고, 그런데 2대3으로 졌다. 벤피카 지금 성적이, 챔스 성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2패라서. 그래서 뭐 뉴캐슬이 일단은 뭐 공격 쪽에 크게 이제 결장이 있는 건 아니고 수비 쪽에 뭐 한두 명 정도 있긴 한데, 뭐 벤피카도 보면 공격에 부상도 있고 부상은 아니네. 명단 제외구나. 근데 뭐 어쨌든 결장 부분은 냉정하게 벤피카가 좋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다만 홈에서도 역전당하는 벤피카 믿음이 안 간다. 최근 리그에서도 보면은 승리를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무패 흐름이긴 한데, 무패 흐름으로 좋긴 한데 뭐 승리가 뭐 압도적으로 많다,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뭐 그래도 잘하긴 하죠. 해서 첼시도 지난번 벤피카의 자책골이 유일한 골이었거든요. 그리고 슈팅이나 뭐 유슛도 같았고 점유율 차이만 좀 앞섰지, 그렇게 생각하면 뉴캐슬도 벤피카 상대로 오히려 이긴 적이 없거든요. 뭐 친선전이라든가 예전에 유로파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뉴캐슬 홈이지만 그렇게 막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썩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이것도 배당 대비 생각하고 가야 된다. 뉴캐슬의 1.48에 대한 배당은 좀 메리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홈이더라도. 뭐 지난번에 위니용을 4대0으로 때려잡았든 뭘랬든 벤피카가 홈에서는 너무 어이없게 이제 2대3으로 역전패 당하긴 했는데, 첼시전을 생각해보면 자책골 말고는 골을 내주지 않았고, 그리고 최근 리그에서도 뭐 무패 흐름이고 하기 때문에 뉴캐슬이 이겨도 근소한 차이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벤피카 2프렌입니다. 그리고 언오버는 애매해서 건너뛰겠다. 왜냐면 이게 뭐 언더도 날 수 있고 오버도 날 수 있는 상황이 다 나올 수 있어서 전 2프렌 보고, 요거는 배당을 높여서 프렌까지 보긴 좀 빡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걸 고배당을 가려면 결국 무냐, 핸디 무냐의 싸움일 것 같아요. 1핸디 무냐. 결국 한 골차 승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챔스까지 마무리를 했고, 자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추천 한 번만 눌러주시라. 그러면 딱 10개 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10개만 채우고 갑시다. 추천. 자, 오늘 1시간 반을 했는데 결론은 아챔 뭐 갈만한 게 있으면 뭐 가되, 굳이 뭐 무리해서 갈 필요는 없고, 챔피언십 가실 분도 잘 골라 가시고, 챔스 일단 뭐가 됐든 우선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따가 뭐 저녁에 잠깐 킬 수 있으면 켜서, 뭐 못 오신 분들, 이따 저녁에 오시는 분들 간략하게 지금 1시간 반 동안 한 거를 아마 한 10분 안에, 1, 20분 안에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켜놓기만 해서 이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만 받을 수도 있어요. 샤바브 일반승이요. 배당 대비 별로 안 좋습니다. 어제 약간 샤르자 느낌이라, 샤르자처럼 배당이 높은 거면 가볼만 한데 그것도 아니고, 결국 어제 0대5로 털렸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살짝 비슷합니다. 그래서 배당이 1.5가 안 돼요. 그 샤바브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저는 나사프 이프렌이 더 좋아 보입니다. 정 갈 거면은 뭐 언어보 쪽을 노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배당 대비 별로야. 배당 대비 1.34라서. 그래서 저는 그냥 이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추천 무쇠네. 추천 무쇠.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또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조합 마무리 하러 가야 돼서.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는 방종하고 이따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오게 된다면. 근데 공지가 없다 그러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